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정교모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으며 긴급 성명을 통해 이재명의 충격적인 6가지와 김현지의 정체, 중국인 6개월도 안 됐는데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정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정교모 긴급 성명. 우파 교수들의 모임인 정교모,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은 현 상황을 국가 파괴로 규정하고 이재명 정권의 충격적인 6가지를 밝히며 김현지의 충격 정체도 긴급 성명에서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국가를 파괴하고 있는 범죄자 정권을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재명 정권이 등장한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아 국정은 완전한 혼돈 상태로 치닫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를 장악하고 일당 독재로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나 국민 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급기야 내란 가담자 색출을 명분으로 국가 공무원 개인들의 휴대폰을 압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또한 이재명 정권은 중국 공산당으로의 예속화를 더욱 가열차게 밀어붙이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란듯이 깨부수고 있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는 이재명 정권의 이러한 망국적 작태를 보면서 이 정권을 즉각 퇴진시켜야만 한다고 판단하며 그 충격적인 이유 6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 번째, 사법부 장악, 법치 파괴, 일당 독재 완성.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 장악과 법치의 파괴로 일당 독재 체제를 완성시키고 있다. 이 정권은 등장하자마자 숨 쉴 틈도 없이 악법들을 남발하면서 이를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에 이어 마지막 단계인 사법부까지도 장악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장 증인석에 앉혀서 사실상 감금하였고 국감을 핑계로 대법원 법정을 점거하는 추태를 시전하는 등 광란과도 같은 행태로 법원을 능멸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의 정원을 무려 26명으로 확대하고 대법원의 결정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판하게 하는 이른바 사심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였던 충격적인 방법이며 이를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검찰청 해체와 방송 3법을 통한 언론 장악을 더하면 이 정권의 일당 독재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만 보더라도 권력이 사법 절차를 무력화시킨 전형적인 법치 파괴이다. 항소 포기로 인해 대장동 비리의 실체적 진실은 미궁에 빠졌고 국민의 재산 7,8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 범죄자들의 손에 넘겨졌으며 나아가 대장동 사건의 최종 결재자인 이재명과의 연결고리가 잘려버린 것이다. 이와 함께 이른바 배임죄도 폐지함으로써 이재명에게 완전한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단지 의견을 전달한 것이고 수사 지휘는 아니다라고 발뺌하지만 삼척 동자도 웃을 일이다. 검찰총장도 없는 무기력한 검찰 지휘부로서는 이를 지시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는
야비하고 교묘한 방법의 수사 지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사 지휘는 그 자체로 명백한 검찰청 법 위반이다. 둘째, 자유시장 경제 파괴, 국가사회주의. 이 정권은 자유시장 경제의 파괴와 국가경제의 폭망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10월 15일에 발표된 이 정권의 3차 부동산 규제 정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정 대상 지구 및 투기 과열 지구 지정, 토지 거래 허가제 등 동시에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사유재산을 통제하는 국가 사회주의적 발상이며 거주 이전의 자유마저 제한하는 조치로서 자유시장 경제 사회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이러한 규제 정책으로 인하여 취득세, 증여세, 양도세가 인상될 수밖에 없고 국민의 살림살이는 숨을 쉬기 힘들게 될 것이지만 여기에 더하여 보유세마저 인상하려고 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상법 개정안 등 반기업적인 악법으로 인하여 2,437개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였고 2,800여 명의 자산가들이 이민을 떠나 국내 제조업의 기반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또한 두 차례의 민생지원금과 뜬금없는 부채 탕감에 이어 일부 지역에서는 농촌 기본수당까지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포퓰리즘은 경제 정의의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국가 경제를 폭망시킬 것이다. 지난 10월 29일 경주에서의 한미 양자회담 직후 정부는 한미 양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중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고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에 1,500억 달러가 투입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언론이 발표한 내용은 한국 정부의 설명과 달리 양국 간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던졌다. 2주나 지난 11월 14일에 발표된 한미 관세와 안보협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 시티 합동설명 자료에는 15%의 상호 관세에 핵 추진 잠수함과 핵연료 재처리 추진과 함께 기존의 3,500억 달러 이외에도 2030년까지 미국산 장비 구매 250억 달러, 주한미군 지원 350억 달러 등도 담겨져 있어 과연 이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또한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심대할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최근 국내 주식은 4천선을 돌파하였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대신 이를 기관과 국내 개미 투자자들이 메우고 있어 현재 지극히 위태로운 상태이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주가 지수가 더 오를 수 있으니 빚을 내어서라도 투자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그런데 달러 환율이 1,500원 선에 점차 다가서고 있어서 언제 한국 증시가 번드박 칠지 알 수 없기에 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권의 경제 정책이 곧 제2의 IMF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셋째, 반국가 세력 나라 장악, 반미 친중. 이재명 정권의 주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반하는 반국가 세력들이다. 이재명은 본인이 일찍부터 반미 친중을 자초해 왔으며 정권의 주류 요인들도 다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이거나 소위 친중 세력들로서 그들의 전과 기록만으로도 일반인들이 놀랄 정도이다. 특히 이재명은 페이스북에 올리기를 남노당 세력이 일으킨 14연대 반란 사건을 부당한 명령에 맞선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이 정권의 역사 인식은 국가 반란 세력을 영웅시하는 반국가적 시각이기에 우리 국민들은 경악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김현지의 정체이다. 요즘 최근 국감에 국회 출석 여부로 불거진 대통령 부속실장 김현지는 직책 그대로 정부의 요인인데도 가족 사항이나 출신 학교 등 배경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고 정부 여당도 의도적으로 김현지를 감추고 있는 것이 역력하다. 김현지는 과거 이석기나 이재명과 함께 반국가 단체 판결로 해체된 바 있는 통합진보당 경기 동부연합의 일원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충격적이게도 김현지가 한국 태생이 아닌 중국인 혹은 중국 조선족 출신이라는 이야기도 충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말로 김현지가 중국인인지 중국 조선족인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 이렇게 출신지마저 중국인인지 중국 조선족인지 모호한 인물이 국정의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이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국민으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마음, 격앙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넷째, 국가안보, 국민생명보호 경시. 이 정권은 국가안보나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국가안보란 무엇보다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국방장관으로 방위병 출신자를 임명한 데 이어 국군 최고 지휘관들을 일시에 예편시키고 합참 지휘부도 전원 교체하는 등 근지휘 체계를 공백으로 만들고 있다. 더군다나 군의 실사격 훈련과 최신 무기 개발 사업도 모조리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다. 또한 국방의 핵심 전력인 군 부사관들이 대거 전역 신청을 하고 육군 사관 생도의 임관율도 7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명백히 대한민국을 무장해제시키고 있다. 더욱이 이재명 정권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에 관심이 없다. 캄보디아에 수만 명 규모의 한국인들이 범죄 조직에 의해 납치되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거나 살해당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중심에는 프린스 그룹 등 중국계 인물이 운영하는 범죄 조직이 있어 납치, 인신매매, 장기밀매, 마약,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으로 불법 자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들 범죄 조직은 중국 및 현지 정권과 연계되어 있고 한국의 범죄 조직과도 관련되어 있으며 일부 연예인들조차 가담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입국닷을 하고 있다. 이런 강력 범죄에 수사는커녕 오히려 사건을 덮거나
방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 번째, 파시즘 정권 본색. 이재명 정권은 공무원들의 개인 휴대폰에 대한 검열을 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스스로 파시즘 정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정권은 초기부터 3대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그중 내란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유시민들까지 수색하고 체포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였다. 여섯째, 중국인 무비자 입국, 중국 예석화 가속.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이 나라가 중국 공산당으로의 예속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이다. 지난 9월 26일에 발표한 국가정보자원관리센터의 화재로 인해 외국인들의 국내 입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혼란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은 10월 초부터 중국인들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였다. 이로써 이 나라는 범죄 이력을 지닌 중국인들이 들어오는지 추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정권이 과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있는가? 또 중국인들에게 국내 주택 및 토지의 매집이 거의 무제한 허용되고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면 지방선거 투표권 마저 주는 등 각종 특혜가 점중하고 있다. 이른바 혐중 행위를 하면 징역 5년까지 처벌하겠다고 한다. 반면 친중 종북 세력의 반미 반일 망동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 그렇다면 자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중국 공산당의 속국이 되어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통제받는 나라가 되었는지 이재명 정권은 분명히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과 더불어 끊임없이 이 나라 통신사, 신용회사 그리고 국가 전산망이 허구한 날 해킹당하여 이들 기관에 맡겨진 막대한 양의 우리 국민 개인정보와 재산을 약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다른 문명 국가들이 이제 충분히 경험하고 경계하고 있는 중국의 조용한 침략에 대하여 모른 척하고 있지만 이것은 바로 중국 공산당이 홍콩을 집어삼킨 침략 전술을 쓰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이는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겸호 긴급 성명.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